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네, 지금 9월 11일 새벽 5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두 번째 이야기고요. 이걸 먼저 보신 분들은 이걸 다 보시고 다른 이야기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애플이 아이폰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제품, 서비스 이런 거 발표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두 개로 좀 이야기를 갈랐고요. 지금 이야기는 애플워치와 아이폰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앞에 애플 아케이드, 그리고 아이패드, 애플 TV 플러스 이런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이라서 좀 조용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번 이야기는 애플워치부터 시작할게요. 애플워치 시리즈 5가 나왔죠. 5번째 세대라는 의미죠. 디자인은 시리즈 4 제가 쓰고 있는 이거랑 거의 똑같고요. 가장 크게 많이 변한 거는 화면이거든요. 이 화면 하나로도 사용자 경험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Always on이 됩니다. 화면이 항상 켜져 있다는 거죠. 애플워치는 보통 때는 이렇게 꺼져 있다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면은 켜지죠.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서 보통 때 안 볼 때는 꺼놓고 내 움직임과 각도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해서 필요한 때만 키니까 전력 소비가 줄어들죠. 그렇게 해야지 하루 이렇게 온전하게 쓸 수 있었던 게 이제 초반에 애플워치 비롯해서 스마트워치들이 공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애플워치 시리즈 5는 이제 항상 켜둘 수 있게 됐어요. 이게 가능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전력에 약간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동안 이제 애플워치 속도도 빨라지고 애플이 18시간을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도 18시간인데 사실 그거보다는 더 오래 썼죠. 이틀까지 좀 힘들어도 하루 반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썼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면을 껐다 켰다 하는 거의 짜내다시피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나리오가 들어갔는데 시리즈 5는 그냥 하루 종일 켜놓고 있는 거죠. 화면을 계속 켜놓기 때문에 대충 봐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물론 애플워치가 보려고 하는 의도를 굉장히 잘 읽어서 불편하지는 않았는데 각도가 안 맞는다거나 특히 이제 누워서 볼 때 좀 자세를 다르게 하고 있다거나 그럴 때는 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렇게 화면 눌러서 보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항상 켜져 있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시계 보는 데에는 훨씬 이제 편한 경험을 주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이게 일단 디스플레이 자체 전력 소비를 크게 이제 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 밝기 센서 이런 것도 좀 예민하게 해서 새어나가는 전력을 최소화한 거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화면 구성도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18시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변화 있는 건 이제 소재예요. 사실 애플워치는 매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소재 정책을 조금씩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기본은 이번에도 이제 알루미늄이 됐고요. 그것도 이제 재활용 알루미늄이에요. 100%. 쓰던 거를 재활용해서 다시 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알루미늄 가공하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환경 파괴도 되게 심하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새 거와 같은 수준으로 알루미늄을 재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들은 이제 애플이 굉장히 알루미늄을 많이 쓰니까 집중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 나온 제품들이 이제 재생 알루미늄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소재 얘기는 나중에 다른 이야기로 한번 기회 되면 다시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본 모델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없어요. 그걸 빼고 대신에 새로운 소재 티타늄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아마 조금 더 반짝이면서 내구성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실제 제품을 못 보고 이제 이미지만 봐서 판단하기 좀 어렵긴 한데 꽤 괜찮을 것 같아요. 하얀색 세라믹도 같이 나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아예 사라졌냐? 고를 수 없냐? 근데 그건 아니고요. 에르메스에 나옵니다. 스틸 케이스 필요하면 에르메스 사시면 됩니다. 좀 비싸긴 한데 티타늄이 얼마나 좋은 경험을 줄지 그걸 좀 같이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에르메스 에디션 시리즈 4 때 인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확실한 차별점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에르메스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침반 센서도 들어가는데요.
이게 뭐 나침반 뭐 별건가 싶었는데 애플워치로 지도를 볼 때 방향, 가고 있는 방향,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 이걸 적용을 못해서 좀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고쳤고요. 또 그 방향을 API로 만들어서 앱들이 쓸 수 있게 되면서 뭐 길찾기 앱 이런 것도 나오고 뭐 등산 앱 뭐 이런 것들, 특히 운동할 때 이렇게 뭐 봐야 되는 방향을 봐야 되는 뭐 그럴 때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기본 GPS 모델이 $399고요. 뭐 셀룰러 모델은 $499 이렇게 팔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아이폰입니다. 네, 역시 이제 9월 이벤트 중심은 아이폰이죠. 애플이 지난해 아이폰을 세 가지로 나눠서 내놨거든요. 아이폰 XS, 그리고 XS Max, 그리고 XR 이렇게 세 가지 나왔죠. 이번 신제품도 기본 뭐 구조나 디자인도 사실은 거의 똑같거든요. 사실 이제 아이폰 XS와 함께 아이폰 XR이 나오면서 약간 브랜드와 S랑 그 X 기본 모델과 R 어떻게 구분해 나갈 거냐 뭐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뭐 혼선 말고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정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냥 아이폰 11을 기본으로 두고 그리고 그 위에 애플이 가장 좋아하는 수식어인 프로를 붙였죠. 사실 뭐 스마트폰에 프로를 붙을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기본은 아이폰 11이고요. 이건 따져보면은 족보를 보면 아이폰 XR의 후속 제품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프로세서랑 카메라거든요. 기본적인 디자인이 비슷해요. 뭐 6.1인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불렀던 작년에 그 LCD 화면 똑같고요. 뭐 기본적인 구조, 폼팩터, 뭐 디자인 이런 거는 거의 똑같아요. 뭐 바뀐 점 중에 하나는 뭐 스피커가 더 좋아졌다고 해요. 아이폰 기존의 스피커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 더 뭐 소리 좋아졌고 돌비 애트모스 코덱도 이제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카메라는 아이폰 XR이 한 개의 카메라였잖아요. 근데 한 개 더 늘려서 이제 두 개가 됐고요. 또 특이했던 거는 이제 예전에 무슨 아이폰 플러스 이런 제품들 보면은 카메라를 두 개 넣는 대신에 하나는 일반 그리고 하나는 망원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추가 카메라는 초광각이에요. 애플이 이제 기본 카메라를 원래 이제 와이드 앵글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광각이라고 하죠. 와이드 앵글. 그리고 하나 더 붙이는 건 이제 망원이었는데 여기에 더 광각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공식적인 이름은 초광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광각과 초광각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0.5배 뭐 이렇게 비율로 화면에 표시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화각은 광각이 이제 우리 이제 쓰는 뭐 일반 DSLR 카메라 기준으로 했을 때 26mm 화각 정도 되고요. 초광각 렌즈는 13mm 이제 더 굉장히 사진을 넓게 찍을 수 있는 카메라죠. 아이폰으로 찍는 사진들 중에 상당수는 광각 사진들, 풍경 사진들 이런 걸 찍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카메라를 늘리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는 거는 좀 어쨌든 신기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화질도 끌어올렸고 뭐 머신러닝 기술을 써갖고 뭐 이미지 밝기를 뭐 픽셀 단위로 조정하기도 하고요. 어두운 데서 자연스럽게 사진 나오게 해주는 나이트 모드 뭐 이런 것도 더해졌어요. 이거 구글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뭐 카메라 앱 또 바뀌는 거 보면은 영상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아이폰은 사진 앱에서 셔터 버튼 길게 누르면은 연사가 팍팍 찍혔죠. 근데 아이폰 11은 짧은 동영상으로 대신 했어요. 셀피 촬영도 영상으로 해서 이제 올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사진 외에도 그러니까 전면 카메라로 고성 영상을 찍어서 되게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슬로우 셀피 이거 줄여갖고 슬로피라고 이름 붙였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프로세서는 이제 A13 바이오닉이 들어갑니다. 바이오닉이라는 이름은 뭐 A11부터 들어가서 11, 12, 13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세대가 나온 건데 머신러닝, 뭐 뉴럴 엔진이 들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쓴 거고요. 지난해 썼던 A12 프로세서 아직도 사실 가장 빠른 프로세서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서 성능이 더 개선될 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꽤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뭐 몇 퍼센트라는 건 뭐 공식적으로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예전처럼 무슨 뭐 2배, 3배 막 이렇게 몇 배씩 좋아지는 거는 이제 사실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꽤 성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GPU도 뭐 비슷하게 빨라진 것 같아요. 여전히 뭐 가장 GPU가 빠른 스마트폰 이런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좀 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이제 머신러닝을 처리하는 뉴럴 엔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쓸 때는 잘 몰라요. 뭐 게임할 때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동영상 볼 때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계속 이제 내 사용 습관을 분석한다거나 뭐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을 어떻게 개선해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앱들이 요즘 머신러닝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서버로 거치지 않고 애플은 다 기기에서 처리한다, 뭐 이런 것들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 칩이 강조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또 서드파티 앱들을 좀 많이 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드파티들이 빨리 이 머신러닝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뭐 소프트웨어적 지원도 하고 있고, 하드웨어 지원은 결국에 칩에다가 계속 넣어주는 거죠. 기존 세대보다 한 2배 정도 빨라진 것 같아요. ACB가 1초에 5조 번, 어마어마한 숫자죠. 5조 번 연산했는데 13은 10조 번. 네. 거의 이제 딱 2배 빨라진 거죠. 뭐 복잡한 연산하는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한 연산들을 굉장히 빨리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사람 기준으로는 뭐 1 더하기 1 이런 거를 뭐 얼마나 빨리 많이 할 수 있냐, 뭐 이런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할수록 모델을 처리하거나 학습할 때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폰 11을 기준으로 해서 프로 모델을 붙였죠. 이건 이제 기존의 아이폰 XS 그리고 아이폰 XS 맥스 이거를 그대로 올린 거죠. 그래서 아이폰 11 프로, 아이폰 11 프로 맥스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 나오는 거죠. 프로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스플레이랑 카메라에 있거든요. 아이폰 11 프로에는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이건 뭐 OLED이긴 한데 콘트라스트가 뭐 200만 대 1, 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피크 밝기가 1200니트 달한다고 해요. 보통 이제 모바일 기기에 쓰이는 게 뭐 300에서 500니트 정도인데, 아이폰 11 프로가 1200니트를 순간적으로 낸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건 뭐 항상 내는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잠깐 동안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내면은 전력 문제도 있고 열이나 특히 이제 소자가 타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잠깐 내는 거죠. 애플이 이 디스플레이에 또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 참 잘 붙이죠. 이게 슈퍼 레티나 XDR이라고 붙였거든요. 이게 이제 6월 달에 WWDC에서 공개했던 전문가용 모니터. 네, 프로 디스플레이 XDR. 여기서 이름을 비슷하게 따온 거예요. 뭐 그만큼 화질 좋고 뭐 HDR 표현 잘한다 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에는 카메라가 3개가 됐어요. 11 카메라에 망원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초광각, 그리고 뭐 광각, 그리고 망원 이렇게 이제 3가지 더해진 거죠. 망원 렌즈는 52mm 화각이고요. 뭐 조리개는 f2.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카메라를 뭐 잘 섞어서 사진 찍는 걸 굉장히 많이 보여줬고요. 무대에 이제 시연을 위해서 필름맥 프로 많이 쓰시죠. 이거 전문적인 이제 동영상 촬영하는 앱인데, 그 개발팀이 올라와서 데모를 보여줬는데 저는 오늘 가장 놀란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뒷면에 이제 카메라 3개랑 앞에 있는 카메라까지, 트루데스 카메라까지 더해서 동시에 4개 카메라 틀어놓고 동시에 4개를 다 녹화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적인 뭐 잘 만들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애플이 4개 카메라를 동시에 제어할 수 있도록 열어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4개의 카메라로 찍는 영상을 이미지 프로세서가 또 CPU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제 프로세서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예예요. 그리고 이제 발표에서 크게 강조되진 않았는데, 이 아이폰들에는 고속 충전기가 이제 드디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거죠. 라이트닝 그대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USB-C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무선 연결격인 와이파이 6도 들어갑니다. 9월 20일부터 판매가 시작되고요. 값은 이제 $699, 그리고 아이폰 11 프로는 $999, 아이폰 11 프로 맥스는 $1099로 뭐 지난해 아이폰 XR, 아이폰 XS 맥스 이런 제품들이랑 같아요. 뭐 이번에는 뭐 1차 출시국이 어디다 뭐 이런 거는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 출시일도 공개되진 않았고요. 뭐 애플 코리아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추후에 공개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1차 출시국은 아니라는 거 뭐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뭐 조만간에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나오지 않을까. 10월 말 정도 작년처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변화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참 고민이 많겠구나
여전히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플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모든 기업들이 똑같이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차별성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애플로서는 고민이 좀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 좀 살짝 보였던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아이폰 11이 굉장히 잘 팔릴 것 같아요. 작년에 뭐 저는 이제 아이폰 10R을 쓰고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제품임에도 10S가 이제 진짜 제품이고 10R이 이제 격가지 제품이다 뭐 이런 느낌이 약간 있어서 사도 되나? 뭐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름 그리고 브랜드 관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좀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폰 11 그리고 프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하면서 그 세 가지 제품이 우리 같이 가는 거다 라는 느낌을 주면서 브랜드 일관성 이런 거를 만들어줘서 이름만으로 제품의 이미지를 많이 바꿔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밤새서 피곤하고 좀 목소리도 좀 갔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좀 잠도 좀 잔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정리 다시 해볼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